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 길잡이,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 토큰화가 대세다. 요즘 이 말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네, 거의 매일같이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이 너무 막연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호 너머에 그 진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토큰화는 필수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저희는 오늘 이 발언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설계도 그 자체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와 필연적으로 연결됐는지 그 핵심 논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조금 기술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리 핑크의 발언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월가의 거인들이 실제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청사진을 살짝 엿보게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그 지종입니다. 레리 핑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정말 많은 말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의 맥락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딱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장을 하나만 꼽으라면 당연히 이겁니다. 토큰화 플랫폼 위에서 토큰화된 MMF,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로부터 주식이나 채권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하나의 공통된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수수료는 줄고 투명성은 혁신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 문장 안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토큰화된 MMF에서 주식이나 채권으로 자유롭게 이동한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알던 것처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거래한다. 이거랑은 뭔가 결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건 단순히 디지털 등기부등본을 만드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레리 핑크가 그리는 그림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투자자가 현금성 자산인 MMF 토큰을 가지고 있다가 새벽 3시든 주말이든 상관없이요. 갑자기 유망해 보이는 채권 토큰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MMF 토큰을 팔고 채권 토큰을 살 수 있는 시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 지금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쵸. 은행 문 닫고 증권사 정산 시스템 멈추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이 발언의 본질은 24시간 365일 잠들지 않는 자본시장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청사진을 던진 겁니다. 와, 24시간 잠들지 않는 시장이라니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네요. 모든 게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된다니 좋은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지금도 T+2, 그러니까 거래하고 이틀 뒤에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이 잘 돌아갔잖아요. 투자자들이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단점인지 사실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좀 느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자 리스크입니다. 수조 원의 자금이 정산을 기다리면서 이틀 동안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게 토큰화의 핵심 목표 중 하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술적 함정이 나타납니다. 함정이요? 네.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두 개의 다리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려는 자산, 예를 들어 주식 토큰이 움직이는 자산 레그고요. 다른 하나는 그 대가로 지불한 돈이 움직이는 현금 레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원자적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교환되어야만 거래가 안전하게 끝나요. 금융에서는 이걸 DVP, 즉 인도 지급 동시 결제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주식을 보냈는데 돈을 못 받거나 돈을 보냈는데 주식을 못 받는 사태를 막는 안전장치죠. 아, 그러니까 제가 중고마켓에서 직거래할 때 물건 주면서 동시에 돈 받는 거랑 똑같은 원리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토큰화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산 레그만 블록체인이라는 24시간 KTX에 태워놓은 격이라는 겁니다. 아, 자산만요? 네. 정작 거래의 나머지 관쪽인 현금 레그는요. 여전히 기존 은행 시스템에 묶여 있어요. 은행 송금은 영업시간이 있고 국가 간 송금은 며칠씩 걸리죠. 자산은 24시간 달릴 준비가 됐는데 돈이 따라오질 못하는 겁니다. 결국 자산이라는 스포츠카는 생생 달리는데 돈이라는 마차가 뒤에서 쩔쩔매며 따라오고 있으니
스포츠카도 제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이게 바로 24시간 시장의 완성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병목 현상입니다. 와, 마차를 따라가야 하는 스포츠카라니.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군요. 그럼 이 현금 레그라는 마차를 스포츠카로 바꿔줄 열쇠가 필요할 텐데 구체적인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두 가지 열쇠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예금, 즉 예금 토큰입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은 그 본질 자체가 항상 켜져 있는 디지털 현금 레일이에요.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니까 은행 영업시간이나 국가 경계에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초단위로 즉각적인 가치 이동이 가능하죠. 자산 레그와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현금 레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금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금 토큰은 말 그대로 은행의 예금을 블록체인 위로 그대로 옮겨온 온체인 버전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JP모건 같은 규제받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담보로 1달러짜리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식이죠. 국가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니까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잠깐만요.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예금 토큰이 안정성 면에서 더 뛰어나다면 테더나 서클 같은 민간 기업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 굳이 필요할까요? 결국엔 신뢰도 높은 은행들이 이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몇 년간 벌어질 현금 레그 주도권 경쟁의 핵심입니다. 예금 토큰은 분명 안정성과 규제 준수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JP모건이 만든 예금 토큰은 JP모건의 시스템 안에서는 잘 돌아가겠지만 시티은행이나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넘어가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죠. 아, 갇히게 되는군요. 네, 특정 랜이다 시스템에 닫힌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처음부터 특정 은행에 종속되지 않고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다양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넘나들며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개방성과 상호 운용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죠. 결국 목표는 같아요. 기존의 특정 시간에만 일괄 처리하는 배치 방식의 낡은 현금 레일을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상시 레일로 교체하는 것. 이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24시간 돌아가는 자산 시장엔 24시간 움직이는 현금이 필수라는 논리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월가의 거물들이 이걸 구현하려고 움직이는 사례가 있나요? 그럼요. 이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설계 단계에 들어간 매우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뉴욕증권거래소 NSY의 모회사인 IC의 프로젝트입니다. IC요. 네, 인터컨티넨털 엑스체인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IC에는 토큰화된 증권을 24시간 주 7일 내내 거래하고 정산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겠어요? 현금 레그겠죠? 맞습니다. 바로 이 플랫폼에서 거래를 결제할 현금 레그로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점이죠. 정말 궁금하네요. IC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 토큰의 경쟁 구도가 여기서도 드러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IC에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핵심 결제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동시에 주요 은행들과 협력해서 토큰화 예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IC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보고 은행이랑 예금 토큰도 논의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주도권 경쟁의 초기 단계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바는 명확해요. 토큰화 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온체인 현금 레일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설이 실제 금융 인프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가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럼 다시 레리 핑크의 발언으로 돌아가 보죠. 그가 말한 하나의 공통 블록체인이라는 표현이 좀 걸려요. IC 같은 거대 기관이 뛰어드는 걸 보니 이 흐름은 분명한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IC는 자체 시스템을 쓸 거고 다른 은행도 각자 만들겠죠. 그런데 레리 핑크는 하나의 공통 블록체인을 언급했단 말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모든 기관이 한 시스템에 모인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두 가지 맥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수백 개의 블록체인이 난립하는 상황에서는
기관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체인마다 기술 표준, 보안 수준, 데이터 형식이 다 다르니까 이걸 일일이 연결하고 관리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죠. 그래서 레리 핑크는 마치 인터넷 프로토콜, TCP/IP처럼 기관들이 믿고 쓸 수 있는 표준화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아, 표준화.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뭔가요?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 시스템을 단 하나의 체인으로 통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상호 운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단 하나의 체인으로 통일되기는 어렵겠죠. 각 금융기관이나 국가별로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 서로 다른 체인들, 즉 블록체인의 섬들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A은행의 블록체인에 있는 채권 토큰과 B증권사의 블록체인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교환하고 이 거래 내역을 규제 당국이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는 연결 구조, 즉 상호 운용성 기술이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레리 핑크의 발언은 특정 코인을 추천하는 메시지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원하는 미래 금융 인프라가 갖춰야 할 조건들, 표준화, 감사 가능성, DBP 원칙, 24시간 상시 정산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준 중요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토큰화라는 거대한 흐름의 최종 목적지는 24시간 자본시장이고 그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혈액, 즉 현금 레그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이 맡게 된다는 거군요.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앞으로 한 2, 3년 동안 뭘 지켜봐야 이 변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복잡한 이슈를 딱 3가지 관전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나오는 관련 뉴스의 맥락을 짚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파일럿에서 상용화로의 속도입니다. 파일럿에서 상용화요? 네, 지금 JP모건, 시티은행 등 수많은 기관들이 토큰화 상품을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거나 소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아직 파일럿 단계죠. 중요한 건 이 시범 프로젝트들이 언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실제 고객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상용 서비스로 전환되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이 속도가 바로 시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가 될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경쟁이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레그의 주도권 경쟁입니다. 토큰화 시장의 혈액인 현금 흐름을 과연 누가 장악할 것인가? 개방성을 무기로 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선점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성을 내세운 거대 은행들의 예금 토큰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혹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공존하는 혼합 모델이 될 것인가? 이 주도권 경쟁의 결과에 따라 미래 금융의 헤게모니가 결정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역시 규제나 안정성 문제겠죠.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니 생각만 해도 위험 요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규제와 안전성 확보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상시정산 시스템은 편리한 만큼 새로운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버그나 해킹 같은 기술적 리스크,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고객 확인, KYC 같은 규제들을 이 새로운 시스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녹여낼 것인지가 거대한 숙제입니다. 규제 당국이 얼마나 스마트하게 접근하는지, 또 기술 기업들이 얼마나 안전한 솔루션을 내놓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즉 상용화 속도, 현금 레그 주도권, 그리고 규제 및 안전성 확보가 성공적으로 맞물릴 때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코인 시장의 대기 자금이라는 현재의 역할을 넘어서요. 글로벌 금융정산 인프라의 핵심적인 현금층, 캐시 레이어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정말 미래 금융의 핵심 설계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24시간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적, 운영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네요. 자산이 블록체인 위를 달리기 시작하면 그와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돈, 즉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뉴스에서 토큰화 시장 규모가 수천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헤드라인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만 현혹되지 마세요. 대신 그 기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은 어떤 현금 레일로 어떻게 DBP를 구현하고 있다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 금융이 움직이는 진짜 방향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숫자가 아닌 구조를 보라는 말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토크나와 스테이블 코인의 필연적인 관계, 그리고 미래 금융의 청사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